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 박준호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서울에서 문산까지 가는 고속도로를 방송을 해드리고 그러는데,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다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작된 겁니다. 특별히 투자 같은 경우에는 항상 투자자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목은 제가 어떻게 되냐면은, 보편적으로 수도권에서 인터체인지에서 좋은 지점 같으면 평당 한 1,000만원꼴, 3.3평방미터당 1,000만원꼴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은 평당 1,000만원짜리 땅을 찾아보자 라고 우리는 주제 가지고 해놓은 거지, 어느 지역이 어떻게 된다라고 그러는 거로 물론 추정을 해드리곤 하겠습니다만,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그러한 매물이나 이런 것이 아니니까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제일 먼저 학습효과, 이곳에서 찾으세요. 구리세종간 1편서부터 3편까지 쭉 설명을 드렸지만,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분 중에서 제주 난 몰라 그러면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고속도로는 어떻게 되냐, 구리에서 세종시까지 가는 제2 경부 고속도로에 관심 없는 분은 거의 없으십니다. 그러면 선행 조건, 바로 학습 효과를 어디서 찾느냐, 서울에서 문산까지 가는 고속도로에서 찾아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는 뭐가 일어났냐, 학습 효과로 지역 분석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또 철도가 생기는 역사의 위치에서 미래 가치가 높은 지점을 탁월한 선택, 소위 말해서 여러분의 현명한 그 방법론 가지고 선택하실 수 있게끔 안내를 해드린다 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미래 가치라고 그러는 거, 미래 가치라고 그러는 걸 이거를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자, 우선 여러분들 기존에 여러분 고향을 가시거나 그래놨을 도로가 완공이 됐죠. 고속도로나 철도가 완공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정보가 갖고 있는 가치가 있어요. 정보가 갖고 있는 가치가 가격으로 시장에서 반영이 돼야 돼요. 시장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요게 어떻게 됩니까? 고속도로가 이미 인터체인지가 끝났다, 개통이 되고 차가 다닌다 라고 그러면 현재 가치로 개발 가치는 끝난 거예요. 요걸 보통 부동산에서는 개발 압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발 압력이 세면 쓸수록 지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개발 압력이 낮으면 낮을수록 땅값이 소위 말해서 상승률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간단하게 산 꼭대기는 개발 압력이 낮습니다. 산 아래는 개발 압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산 아래는 땅값이 많이 올라가도 산 꼭대기는 개발 압력이 늦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린벨트를 보면 그린벨트는 개발 압력이 낮습니다. 왜냐? 개발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린벨트 바뀐 지역은 어떻게 돼? 개발 압력이 높습니다. 그린벨트 내는 개발 압력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린벨트 똑같은 땅이라 하더라도 그린벨트의 토지와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의 토지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바로 고속도로가 어떻게 되냐? 개통이 됐다. 그러면 개발 압력은 없는 거로 보세요. 나머지는 자연적으로 이용 상태에서 땅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현재 공사 중이다 라고 했을 때, 이때는 이용 가치에서 개발 압력이 서서히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가 다르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미래 가치라고 그러는 거, 여러분들 보통 부동산에서 많이 얘기하시죠. 미래 가치가 아파트. 근데 전 이거 저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아파트는 미래 가치가 아닙니다. 현재 가치예요. 아파트가 어떻게 미래 가치가 나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유명하신 분 한 분이 부동산 투자는 과학이다는데, 과학적으로 그건 아파트에서, 경매에서 가능합니다. 토지에서 어떻게 지금 얘기한 그게 가능합니까? 제가 제2편에서 어떻게 되냐, 제 고향이 서울서부터 문산까지 가는 파주의 봉일천이라고 그러는데 제 고향입니다.
제가 봉일천 국민학교 초등학교까지 나오고 거기서 총동문회의장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저희 집, 제가 태어난 집에서 약 한 300m 떨어진 뚝방 아래에 있는 땅을 저는 보통 얘기한 뚝 밑에 있는 농지를 누가 삽니까? 그 보통 얘기하는 절대 농지라고 그래요. 저는 안 샀어요. 근데 한 2년 전에 한 3년 전에 저희 딸이 결혼한 시집간 딸이 와가지고 아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전화를 거긴 사서 뭐래 그리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몰라 사놨더라고. 그 사놨는데 땅값이 싸니까. 근데 바로 거기서 어떻게 되냐 고속도로가 지나가서 약 한 900평, 1000평 중에서 한 700평 선조가 도로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한 400평 정도인가 하여간 300 몇십 평 정도가 남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 2015년도 8월 달에 전화 와서 아빠 뭐 해서 카톡으로 뭘 보내놨는데 보니까 그 땅을 샀더라고요. 근데 바로 뭐냐 제가 그 땅 왜 사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바로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눈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한다고 될 것 같아요. 자, 뭐 여기서 뭐 더 이상 뭐 학교까지 설명을 드릴 수는 없죠. 대한민국 최고의 수재만 들어간다는 대학 나오면 다 성공을 하고 그럼 대학을 못 들어간 사람은 성공하지 못합니까? 그건 전혀 아니잖아요. 이게 사람 팔자인데 땅에서는 그런 팔자가 바뀝니다. 바로 고속도로예요. 기존에 있는 축을 무너뜨려요. 자, 여러분들 혹시 왕바위라고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이 팔당댐에서 대성리까지 지금 남한강, 북한강 강변을 끼고 가죠. 그래서 양수리를 지나서 대성리까지 가면 이제 왕바위라고 그러는데 거기가 금남리 골프장이 있는데요. 자, 5년 전, 10년 전만 봐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얼마나 차량이 말려요. 그리고 거기에 가는 강변에 음식점들 차마다 저 음식점마다 빽빽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회도로 생기고 경춘 고속도로 생기고 어떻게 됩니까? 요즘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가더라도 과거의 차량이 절반, 3분의 1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많은 음식점들이 매물로 나오고 그래요. 이게 바로 도로가 생기면서 기존에 있는 축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탄생시키는 거예요. 새로운 축을 갖다가 지금 얘기한 탄생시키는 거다. 이거에 의해서 고속도로가 새로 생기면서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이용을 하셔라. 이게 바로 이게 미래가치라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미래가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땅에서는 미래가치가 있어요. 아파트는 왜냐? 프라이스와 밸류라고 그러는 거, 가치와 가격이라는 걸 갖다 구분만 잘 하시면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것 때문에 더 설명을 길게 드릴 수는 없고, 자, 우선은 제일 먼저 전체에 대한 노선도를 보면은 여러분들 방송은 요 서울서 문산까지 가는 고속도로는 정확한 인터체인지 내용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지금 얘기하는 방송 화면이 나오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찍으실 거나 아니면 복사를 하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시간을 또 화면을 많이 비춰주는 내용으로 나갑니다. 여러분들 이 화면에서 이제 잠깐 보시면 잘 내용이 요거는 뭐냐면 노선도 2개를 잘라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 저 내용을 어떻게 되냐 구간번에 정확한 내용 가지고 여러분한테 해드리겠다. 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현천 IC. 현천 IC라고 그러는데 이 현천 IC라고 그러지 말고 행주산성이라고 그리자 이거예요. 여러분 화면에 보면은 분홍색의 인천공항이라고 돼 있죠. 인천공항이라고 돼 있는데 저게 방화대교입니다. 저거는 가면은 저 노선 잘못하면은 저 차선을 타게 되면은 인천공항으로 가기 때문에 뭐 김포시라든가 뭐 또 아니면은 인천시 가시는 분은 타면은 안 된다라고 우리는 안내판까지 돼 있는데 바로 뭐냐면은 바로 앞에 행주산성이 있어요. 행주산성 있죠. 행주산성 바로 앞에
여러분들 분홍색으로 핑크빛 색깔로 해놨는데 그게 인천공항 가는데 저기가 출발점입니다. 근데 저기가 어떻게 되나 고양시 현천동이 됩니다. 덕양에 지금 현천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은 현천 IC라고 그러는데 지금 얘기한 행주산성 IC라고 그러는 것이 더 일반인한테 쉽지 아니하냐라고 그러는데 저기서 여러분들이 노란색 선이 보입니다. 그래서 자 강변북로를 타고 가시다가 쭉 가시게 되면은 가양대교를 지나서 가양대교 전에는 그 유명한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이죠. 옛날에 거길 지나서 가양대교를 나오면서 그 다음에 방화대교 나오기 전에 저기 노란 선이 보이시죠? 저 노란 선이 바로 뭐냐면 이번에 도로가 개통된 도로예요. 아시겠어요? 개통된 도로고 거기에다가 하얀 여러분들 화살표가 나오죠.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화살표가 2개가 나오는데 저기는 자 출발점인 현천 IC에서는 2개의 출발점이 나와. 어떻게 되냐? 왜냐? 가양대교에서 나와서 서울 문산 가는 고속도로를 탈 수 있게도 만들어놨고 인천공항 방화대교에서 타고 가면서 지금 인터체인지를 지나서 바로 뭐냐면은 원흥 삼성이다라고 우리는 거기 제가 써놓은 글에 왜 화살표가 위에 하얀 게 있죠. 그 지점에서 나가는 2개의 인터체인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건 바로 아까 얘기하는 왜 방화대교 쪽에서 나오게 되느냐. 방화대교에 지금 얘기하는 저 아래쪽은 마곡지구서부터 저 도로는 바로 뭐냐면은 자 광명시 이 서울 문산 고속도로는 광명시에서 안양시에서 수원시에서 오산시, 오산에서 평택시, 평택에서 그 다음에 당진에서 홍천, 그 다음에 홍성으로 해서 나중에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익산까지 내려가는 제2 서해안 고속도로의 연결점입니다. 이 도로는 단순하게 서울서 문산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중에 문산서 개성으로 해서 평양까지 또 북경까지 베를린까지 가는 아시안 하이웨이 제1번 도로의 지금 도로점이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의 끝점은 바로 어디가 되느냐? 익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종시로 내려가는 제2 경부고속도로는 끝점, 시작점이 세종시가 되지만 또 끝점이 어떻게 되냐? 포천이 되죠. 그래서 지금 그 도로의 연결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현재 답사를 가시려면 여러분 노란 선을 타고 가세요. 아시겠어요? 노란 선을 타고 쫙 가시면은 강매 IC가 나오는데 강매 지하차도가 나옵니다. 강매 지하차도를 타고 쭉 가게 되면은 그 유명한 원흥 보금자리 주택 또 삼성 지금 얘기하는 신도시라고 할 수는 없고 뉴타운도 아닌데 원래 삼성도 보금자리 지구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얘기하는 공공택지 지구가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은 대부분이 전부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도면입니다. 원도면이에요. 그래서 저기 파란색 선에 방화대교 인천공항이라고 써놨죠. 그 다음에 검은색 선에 자유로고 써놨죠. 근데 바로 전에 자유로에 바로 오른쪽에 봐보면 무슨 사각형으로 공장들이 있죠. 저기는 인분을 뭡니까 이렇게 이제 말린다라고 그래야 됩니까? 태운다라고 그럽니까? 거기에 대한 공장입니다. 그래서 그 공장을 비껴나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덕은 보금자리를 지나서 지금 하나 선이 나가게 되고 위에 방화대교에서 나가는 선은 바로 뭐냐? 방화대교에서 자 지금 기존 도로가 나와 있다 그러죠. 우쪽으로 나와 있는 선 쪽으로 가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고속도로가 생긴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 이게 시점이에요.
이게 이제 돈의 JCT, 정션 체인지라고 그러는데 돈의 정션 체인지라는 거는 77번 자유로 때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출발점이에요. 근데 주변에 가서 보시면은 전부 그린벨트입니다. 아시겠어요? 다만 여러분들 도면에 봐보면 맨 아래쪽 하단 부분에 나온 덕은 보금자리, 덕은 공공주택지구가 나오는데 최근에 요게 이제 보상에 들어갔습니다. 아시겠어요? 보상평가에 들어가서 보상 금액이 이제 지급되기 시작을 했는데 이 덕은 보금자리에서부터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건 나머지는 그린벨트예요. 그래서 이 그린벨트에선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이 자, 그린벨트는 제가 이제 몇 번 강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 지역에서는 국책사업에서 해제되는 거냐? 그게 덕은 보금자리예요. 그렇지 않고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저기에서는 자력개발로 해서 토지 가격을 올리는 방법뿐이 없어요. 그래서 저 지역 가서는 여러분들 가장 유망한 것이 아무래도 농업용 시설이 된다고 보시면 되시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어디다 올려놨냐? 인공위성 지도에다 올려놨어요. 77번 자유로라는데 덕은 보금자리가 지금 결정이 돼서 여러분 다음이나 네이버의 지도에 가면은 저 덕은 보금자리가 저와 같이 점선으로 나와 있어요. 저기는 지금 가시면은 프랜카드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보상 많이 해달라고. 저게 그 유명한 공공주택의 행복주택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저 다시 한번 보금자리라고 그러는 것은 이명박 정부에서 사용하던 용어입니다. 박근혜 정부로 들어와서는 저걸 공공주택지구래. 과거에 보금자리 주택특별법이 공공주택특별법으로 법령이 바뀌었어요. 왜냐? 저기에서 보금자리만이 아니고 행복주택까지 같이 놓아야 되거든요. 과거의 개념하고 달라져서 그래서 보금자리 니코를 제가 거기다 공공주택 플러스 행복주택, 박근혜 정부의 그 임대주택의 대명사가 행복주택이죠. 행복주택에 대한 것을 과거에는 보금자리다라고 그랬는데 저기가 지금 얘기한 대로 보상 감정이 끝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보셔서 그 오른쪽이 국방대학의 그 유명한 아파트 이제 서부권에서 가장 아파트 가격을 프라이스 리딩하는 상암 택지지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갖다 시점, 돈의 JC에서 시점이라고 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쭉 가시게 되면은 자유로를 지나서 자, 답사 시점 종점이라고 돼 있죠. 자, 답사 시점 종점이다라고 해서 노란색으로 화살표가 있는 지점이 고속도로가 나가는 지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강매 IC로 해서 직선으로 강매역 그래가지고 직선으로 도로가 나와 있죠. 최근에 여러분이 답사를 가시면 저 도로로 가시게 됩니다. 저 도로의 우측편에 그 유명한 원흥 보금자리, 조금 더 지나가면 삼성 보금자리예요. 무슨 얘기냐? 저 도로가 개통, 강매역으로 가는 직선 도로가 2015년도 봄에 개통이 됐어요. 저기 지역에서는 서울로 들어오려면 여러분 구파발, 그 다음에 은평 뉴타운, 그 다음에 불광동, 홍은동, 서대문으로 나와야 됩니다. 얼마나 교통이 밀려요. 지옥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아까 얘기한 대로 저 도로가 개통이 된 거예요. 저기다 또 고속도로가 개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 뉴타운 같은 데는 최고 많이 1억이라고 우리는 시가 차익이 발생한 거예요. 몇 달 사이에. 몇 달 사이에. 저와 같이 도로가 개통되면서 또 도로가 앞으로 생기면서 그 지역의 음지였던 데가 양지로 뛰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들 만약에 저쪽 지역에 안 사시고 저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 아유 거기는 교통지역이야. 그 삼성 뉴타운에서 뉴타운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삼성 보금자리에서 구파발루에서 은평 뉴타운으로 해서 오늘 완전히 다리에 쥐나 그리시는 분들 이제는 아닙니다.
자유로까지 행주산성까지 나오는데 단 5분 정도뿐이 안 걸립니다. 이제는.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는 지금 얘기한 주택가격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여기다 설명드리는 건, 저 지역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저기 도면이 하나 빠졌는데 왼편 쪽은 77번 자유로입니다. 오른편 쪽은 1번 통일로입니다. 그 사이로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음지들이 양지가 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도내 지금 JCT 정션 체인지라고 그래서 나가가지고 서울 문산 고속도로가 노란선 부분으로 해서 나가게 된다. 그냥 기존에 있는 여러분 답사하는 지역은, 한번 답사해 보실 지역들은 기존 도로를 타고 지나가시면서 오른편 쪽으로 바로 고속도로가 지나간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이걸 조금 더 확대해 봐드릴게요. 자, 덕양구청 행신지구가 나오고 원흥지구가 나오고 삼성지구가 나오죠. 그런데 오른쪽으로 제가 화살표를 해놨죠. 오른편으로 화살표를 해놓은 게 저게 바로 뭐냐면 1번 통일로로만 다녔던 거예요. 근데 삼성지구가 어떻게 되냐? 행신 IC 쪽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존의 도로도 새로 생겨졌고 고속도로, 노란 부분은 고속도로입니다. 이게 생기다가 보니까 지금 기존 도로 하나 생겼는데 지금 아파트 가격이 몇 달 사이에 1억이 올라간 지역이 저기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흥지구도 바로 뭐냐? 원흥지구에서는 혹시 수색이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는데 수색 쪽으로 나가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바로 뭐냐면 자유로까지 나오는데 3, 4분뿐이 안 걸리는 거예요. 한 4, 5분뿐이 안 걸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교통 편의가 일어나다가 보니까 지금 저 지역들이 바로 뭐냐면은 주택가격이 많이 상승되는데, 제가 요거를 요와 같이 지역 분석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해드리는데 바로 뭐냐? 우리가 능곡 원당이다라 우리는 능곡 원당이다라 우리는 택지 개발하고 원흥지구와 삼성지구 사이에 그 중간으로, 그러니까 음지였었던 지역이죠. 음지였었던 지역에 도로가, 기존 도로가 생겼고 또 바로 고속도로, 서울 문산 고속도로가 생기다가 보면은 이제 바로 뭐냐면 후면 지역, 뒷동네가 앞동네로 바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능곡, 원흥, 삼성지구 통행 패턴이 이제 기존의 통행 패턴에서 완전히 변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좀 전에 여러분한테 설명드린 바로 뭐냐면은 한강변에, 강변의 팔당댐서부터 지금 얘기하는 대성리까지를 갖다 설명드리듯이 기존에 있는 축에 대한 변화가 이 지역의 첫 스타트서부터 능곡, 원당, 행신, 그 다음에 원흥, 삼성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